안녕하세요. AWS 코리아에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장동훈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귀한 시간을 내서 경청해 주시는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 세션에서 최근 대용량의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관계 중심의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기 위해 많이 찾고 계시는 그래프DB와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섹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그래프 데이터 모델이 필요한지, 그래프 데이터 모델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통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넵튠에 대한 아키텍처 및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마지막에 넵튠을 활용하여 샘플 데이터를 그래프 모델을 이용해 모델링하는 예제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너무 어렵지 않게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되도록이면 예제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 모델은 말 그대로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선 그래프 데이터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하겠는데, 높은 연결성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사실 높은 연결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요. 높은 연결성을 가진 데이터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높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저의 개인정보에서 제가 살고 있는 주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취미가 같고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사람들의 구매 패턴을 기반으로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이러한 연결성과 관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높은 연결성을 갖춘 데이터이고, 이를 기반으로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통해 보다 손쉽게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통한다면 기존 관계역이나 키밸류 형태의 모델링을 통해 매우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모델링으로 인해 효율적인 구조화를 할 수 없는 것에 비해 각 데이터 간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패턴이나 계층 분석을 위한 모델링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래프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죠. 그래프 데이터 모델에서는 세 가지의 주요한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버텍스 또는 노드라 불리는 객체와 이러한 객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엣지 또는 릴레이션십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엣지 또는 릴레이션십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텍스 또는 노드는 객체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엣지 또는 릴레이션십은 역시 각 관계의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키밸류의 모델로 구성되어 스키마에 제약 없는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관계의 그래프 데이터를 이러한 버텍스 또는 노드라는 객체와 엣지 또는 릴레이션십이라는 관계로 동일한 데이터 구조로 통합하여 구성하고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검색 및 분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프 데이터 모델은 프로퍼티 그래프 데이터 모델과 리소스 디스크립션 프레임워크, 즉 RDF의 두 가지 그래프 데이터 모델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모델에는 그래프 데이터를 만들고 쿼리하기 위한 고유한 쿼리 언어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의 경우 다른 여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오픈소스 쿼리 언어인 아파치 팅커팝 그램린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쿼리합니다. 또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사이퍼라는 쿼리 언어 역시 속성 그래프 모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쿼리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RDF 그래프 모델의 경우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표준화한 그래프 패턴 일치 언어인 스파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쿼리합니다. 프로퍼티 그래프 데이터 모델은 그래프 데이터를 버텍스와 엣지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버텍스를 사용하여 도메인의 객체를 나타내고 엣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객체 간의 관계를 표현해냅니다. 모든 엣지에는 이름이나 라벨, 방향, 즉 시작 버텍스와 끝 버텍스 구조화됩니다. 리소스 디스크립션 프레임워크 RDF는 주체, 즉 subject, 전제, predicate, 객체, 오브젝트로 구성된 트리플 형태로 리소스 디스크립션을 인코딩합니다.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RDF는 도메인에 대한 더 세밀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그래프 데이터 모델과 쿼리 언어, 프로퍼티 그래프 및 그램린, RDF 및 스파크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배경에서 온 사람들은 종종 이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을 사용하기 더 쉽다고 생각하는 반면 세멘틱 웹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은 RDF를 선호할 수 있지만 크게 차별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프 모델 및 쿼리 언어를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그래프 데이터 모델에는 스키마가 없으며 속성, 이름 및 레이블에 대한 사전 정의된 방식도 없습니다. 각기 고유한 어플리케이션별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레이블 및 속성 이름에 대한 제약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RDF는 미리 정의된 도메인별 형식,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좀 더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지식 그래프 등에 적용되기 유리합니다. RDF는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프로퍼티 그래프는 엣지 속성을 지원하므로 관계 또는 일부 엣지 메타데이터의 강도, 가중치 또는 품질과 같은 엣지 속성을 엣지 정의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탐색 과정에서 워크로드의 엣지 속성에 계산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이 프로퍼티 그래프와 그램린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DF는 데이터 집합 내에서 논리 또는 도메인별 하위 그래프를 구분하고 이러한 하위 그래프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추가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면 동일한 데이터 집합 내에서 연결이 끊어진 여러 하위 그래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개별 하위 그래프를 식별하고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테넌트를 대신하여 데이터셋의 여러 하위 그래프를 구분하고 관리해야 하는 경우, 즉 계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RDF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높은 연결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 어떠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추천, 지식 그래프, 사기 감지, 생명과학, IT 운영 시스템 등에 활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손쉽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예를 살펴보면 사람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 예를 들어 프렌딩, 팔로잉 혹은 직업적인 관계들을 기반으로 영향도를 분석하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경우 소셜미디어의 예를 보면 나이키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서로 프렌딩을 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높은 영향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추천과 관련해서는 종종 일부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네트워크의 기존 연결을 기반으로 예측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세부 정보, 사용자가 관심 있는 항목 또는 주제 및 구입한 항목을 캡처하여 사용자별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소셜미디어 앱 내 추천 서비스 예를 보면 동일한 운동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구매자의 정보나 프렌딩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좀 더 구매 확률이 높은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는 특정 도메인
또는 조직과 관련된 사물의 네트워크 또는 연결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세부 내용, 영화에 출연한 배우 및 제작진이 참여한 영화 지식 그래프, 박물관, 각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작품 및 이러한 예술작품을 만든 예술가들이 포함된 예술 그래프, 그리고 직원 역할, 소속 부서 및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세부 정보가 들어있는 조직 기반 지식 그래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MS에서는 자사가 제공하는 중장비에 대한 파츠 관리를 그래프 모델을 통해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파츠 간의 연결성 및 수리에 대한 지식을 전사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기 감지는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활용 모델로 새로운 신원 정보, 거래, 각 거래 장소 및 시간, 요청이 제출된 IP 주소 등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연결함으로써 부정행위 패턴을 찾고 개인이 신용을 초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아이디를 그룹화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동일 아이디를 이용한 부정한 로그인, 아이템 거래, 행위 패턴에 대한 식별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킹 및 IT 운영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세부 정보를 그래프로 작성하여 하향식 및 상향식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의존하는 네트워크 부분을 식별하고 고객,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대신하여 네트워크 전체의 이중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요소가 고장나거나 교체 또는 수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몇몇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래프 데이터 모델은 기존의 데이터 모델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기반으로 점차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지만 복잡한 모델 내부의 데이터에 관계를 포함시킵니다. 그래프 접근법은 관계를 단순한 1차 개념으로 만듭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 기반이 되는 모델에서 각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에 그 쓰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내 직원, 제품, 부서 등의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를 관계형 모델과 그래프 모델링을 기반으로 모델링하면 위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프로세스를 위한 모델링에 의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객체들이 서로 기본 키와 외부 키에 의해 관계되어지고 있으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각 객체의 정보와 함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중요한 인재 중 하나인 홍길동 씨가 갑자기 퇴사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홍길동 씨의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홍길동 씨가 어떤 제품을 작업했는지 또 어떤 직원이 같은 제품을 작업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SQL을 통해 홍길동 씨가 어떤 제품을 작업하는지 쿼리한 다음 동일한 제품을 지원하는 다른 부서와 모든 직원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는 테이블로 모델링되고 관계는 기본 및 외부 키 관계로 간접적으로 표현됩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를 탐색하려면 SQL에 복잡한 조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는 중요한 객체이며 그래프 쿼리 언어를 사용하면 관계를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델을 사용하면 부서 내 제품과 관련된 스킬을 가진 직원이 누구를 알고 있었는지와 같은 복잡한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면 관계를 기준으로 쿼리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예제가 아닌 수백 또는 수천 개의 테이블이 있는 복잡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왜 그래프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예를 쿼리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연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외부 키와 조인 테이블을 사용하여 연결을 모델링하고
조인 기반 쿼리를 사용하여 쿼리할 때 그래프 구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탐색 및 경로 기반 작업은 SQL 쿼리를 크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세트가 증가함에 따라 조인 집약적인 SQL 쿼리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형 그래프 데이터 세트에서 나타나는 구조의 변형은 관계형 스키마를 설계하고 유지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계형 솔루션은 세트 간의 필터링, 카운트 또는 간단한 조인을 수행하거나 스키마가 제공하는 데이터 무결성 보증이 필요한 워크로드에 더 적합하며 키밸류 기반의 NoSQL들은 예측 가능한 낮은 지연 시간을 가진 개별 항목 또는 항목 컬렉션을 다양한 규모로 삽입 및 검색하는 데 탁월합니다. 관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탐색해 나가는 데 있어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에 그램린, 오픈사이퍼 혹은 스파클 등의 그래프 쿼리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기업들을 각기 관계형 모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모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고 에코를 구매한 업체명 찾기의 질의를 SQL 및 그램린으로 쿼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형에서는 고객, 오더 디테일, 제품 테이블 간의 조인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대상 데이터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기반에서는 에코라는 제품을 기반으로 각각의 관계를 탐색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기에 좀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형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간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데이터 혹은 속성에 좀 더 포커싱 되어 있으며 이들 데이터 간의 관계도 외부 키와 조인으로 구현되어 제공되기에 다양하거나 여러 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관계에 대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SQL로만 쿼리하기에는 그 방식에 있어서 직관적이지 않고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계의 표현이 각 테이블 간의 외부 키와 조인으로 구현되어 있어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구현하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대비하여 그 처리 방식의 효율성 및 성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셜 데이터의 경우 친구를 찾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단계의 조인 또는 리커시브 처리를 통해 관계를 찾아가야 한다면 그래프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요건이나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엄격하게 테이블 스키마 구조를 지켜야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NoSQL 기반의 키밸류 구조로 속성에 대한 스키마 제약 없이 자유롭게 추가 및 변경할 수 있기에 높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체의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관계형에서는 매우 어렵고 많은 데이터 작업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래프DB에서는 손쉽게 새로운 속성을 키밸류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Q4의 포레스터 분석 리포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그래프DB가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AWS가 리더 그룹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는 아마존 넵튠이 그래프DB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전 및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넵튠은 연결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하기 위해 최적화된 빠르고 안정적인 아마존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쿼리 워크로드에서 데이터 간 연결을 탐색하고 관계의 강도, 가중치 또는 품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상적입니다. 넵튠은 그래프 데이터 모델링 및 쿼리 개발을 단순화하는 두 가지 다른 그래프 데이터 모델 및 쿼리 언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연결된 구조를 만들고 수정하기 위한 애시드 트랜잭션, 그리고 최대 64TB의 스토리지 내에서
요구사항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계층은 3개의 에이지에 걸쳐 6개의 복제본을 보유하게끔 구성되어 매우 높은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 쿼리는 SQL이나 사용자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 로직에서보다 넵튠에서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종종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넵튠의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연산을 위한 컴퓨팅 레이어와 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레이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관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그래프 모델인 프로퍼티 그래프와 RDF를 지원하며 이를 위한 쿼리 언어인 그램린, 오픈사이퍼, 스파크를 통해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컴퓨팅 레이어는 DBMS가 갖춰야 할 내구성, SD 등을 지원하며 하나의 리드라이트 프라이머리와 15개까지의 리드 리플리카를 통해 부하 분산 및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레이어에서는 이전에 언급한 대로 6개의 복제본을 통한 높은 내구성 외에 암호화를 통한 보안 및 자동화된 백업 지원, 자동화된 스토리지 확장 등을 통해 관리 업무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데이터와의 연결을 위해 S3에 대한 벌크로드 및 스트리밍을 지원하며 노트북 및 워크벤치를 통해 익숙한 개발 환경과 직관적인 시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 넵튠의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즉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된 구조로 하드웨어에서 DBMS 관리 작업에 이르는 다양한 관리 영역을 AWS가 제공해드리는 관리형 서비스이며 성능, 가용성, 내구성 및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성능적인 측면에서 변경된 데이터의 로그만을 스토리지에 전송하고 스토리지 내에서 해당 로그를 이용해 변경 데이터를 병렬로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피지컬한 디스크 I/O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스토리지 기반의 복제를 이용한 레플리카를 통해 프라이머리 노드의 장애에 대한 빠른 페일오버를 제공하고 레플리케이션 렉을 최소화합니다. 6개의 복제본으로 구성된 스토리지는 각 세그먼트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통해 스스로 디스크 커럽션을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는 DR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럼 성능 및 가용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확장을 위해 리드가 가능한 리플리카를 15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리플리카를 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유 스토리지 내 6개의 복제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우 낮은 10ms 이하의 레플리케이션 렉과 데이터 변경과 관련하여 프라이머리의 리드 로그를 공유 스토리지 및 리플리카로 전송하여 이를 각기 처리하기에 레플리카에서의 메모리 캐시 영역을 온전하게 리드 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용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읽기 전용 복제본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닌 부하에 따라 유연하게 자동으로 읽기 전용 복제본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 현실에서의 높은 연결성 데이터를 활용한 넵튠의 그래프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대중적인 그래프 모델, 즉 레이블드 프로퍼티 그래프를 활용한 모델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전 세계 항공 노선 네트워크 데이터로 이를 활용해 각 공항 간의 노선 연결을 그래프 모델링을 통해 넵튠에 저장, 쿼리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각 항공 노선의 출발지 및 대상 한 공항으로 이를 넵튠에서 사용하는 Subject, Predicate, Object, 그래프 및 레이블로 구조화하고 이 그래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공항 간의 원스톱 연결에 대한 쿼리를 손쉽게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 모델링에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항공노선 데이터를 넵튠에서 사용하는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 구조화하면 화면의 오른쪽 표와 같은 구조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정형화된 관계형 테이블은 아니며
키밸류 기반의 노에스케일을 활용하고 있는 스키마리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넵튠의 모델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RDF와 매우 흡사하게 보입니다. 모델링 구조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면 버틱스의 경우 서브젝트의 위치에 버틱스의 식별자의 값을 매핑하고 프리디케이의 위치에는 버틱스의 속성의 키 값을 매핑합니다. 오브젝트 위치에 버틱스의 속성의 밸류 값을 매핑하고 그래프는 RDF일 경우에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합니다. 엣지의 경우 서브젝트 위치에 소스 버틱스의 식별자의 값을, 프리디케이트 위치에 엣지의 레이블의 값을, 오브젝트 위치에는 타겟 버틱스의 식별자의 값을 매핑하고 그래프에는 프로퍼티 그래프일 경우 엣지의 식별자 값을 활용하여 모델링합니다. 넵튠을 통해 모델링된 데이터를 이용해 다음의 쿼리를 그램린을 통해 수행하여 효과적으로 결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의 원스톱 연결을 위한 모든 공항 코드를 찾아라 라는 쿼리를 한다면 그램린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손쉽게 표현되며 그 결과 역시 여러 테이블의 조인 결과보다 빠르게 반환됩니다. 데이터 모델링과 함께 빠르게 인덱스를 탐색 분석할 수 있도록 인덱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넵튠의 인덱스는 데이터 모델 단위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구성으로 조합되어 대부분의 탐색 및 분석 쿼리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세 가지 조합의 인덱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각기 SPOG, POGS, GPSO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많은 프리디케이트가 있는 경우엔 OSGP의 조합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의 데이터 구조에서 프랑크푸르트로의 경로에 있는 모든 엣지에 대한 결과를 탐색하고자 할 때는 GPSO 조합의 인덱스를 이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해당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덱스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룩업 캐시와 같은 데이터 캐싱 및 옵티마이저에 대한 힌트를 통해 실행 계획을 최적화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각기 업무 로코드에 최적화되어 최상의 성능 및 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목적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성 데이터베이스에는 관계형, 키밸류, 다큐먼트, 인메모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등 아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변화 및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목적성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다면 기업의 IT 환경 개선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일 말씀드린 그래프 데이터 모델 및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높은 연결성을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원하신다면 분명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물론 그래프 데이터 모델 및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데이터 유형 및 업무에 적합할 수는 없지만 기존 관계형에서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거나 새로이 복잡한 데이터 간 관계 및 계층에 대한 탐색 및 분석 니즈가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아마존 넵튠과 관련하여 다음의 리소스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 모델링 및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으며 유용한 샘플 코드 및 툴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용 사례, 블로그 등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관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 내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 허브 외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관한 더욱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AWS 무료 디지털 교육센터를 방문하시면 AWS 공인 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 무료 교육 과정을 이용해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